안녕하세요. 코리니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눈에 보는 코인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뉴스를 찾아보고 검색도 하고 제가 또 공부도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22K 아래지만 시장 기준은 깨지지 않았다. 코인텔레그래프는 13일 비트코인이 22,000달러 이하로 떨어졌지만 시장 구조는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3주 만에 최저키를 기록했지만 주말에 22,000달러 선까지 반등했다. 비트코인의 가격 방향성은 2월 14일 발표가 예정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중요합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봤는데요. 보면 지금 미미하게나마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 떨어지고 1월 달 그다음에 요번에 또 떨어진다면 좋은 시그널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에도. 그리고 유명 분석가 마이클 반데 포브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하락한다면 시장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미국 CPI 발표 앞두고 환율 1260원대 후반.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간대 보면 1270원대거든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260원대 후반으로 뛰어올랐다. 환율은 지난 3일부터 7거래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달러화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반등에 상승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거래일보다 0.42% 상한 103.535에 마감했다. 엔화는 일본은행 총재가 예상 밖 인분이 학계 출신 우에다 가즈오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131원대에서 129원대로 상승했다. 이번 주 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서 긴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시장은 미 연준이 3월에 이어 5월에도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년까지 금리를 올리다 하반기부터 동결이나 인하 정책을 한번 펴지 않을까. 그냥 저도 예상만 할 뿐이에요. 이 연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관심은 오는 14일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CPI 지표로 옮겨지고 있다. CPI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지난해 12월 CPI가 5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1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갈 경우 원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1.46포인트 0.61% 떨어진 11,718.12포인트 장을 닫았다. 보통 이제 코인 쪽은 나스닥 지수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강조해봤고요. 연준 기축 우려가 재정화되면서 채권 금리는 상승 마감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오늘 환율은 강달러 기조 연장과 위안화 약세, 증시 외국인 자금 순매도 우위 등 대내외 악재를 반영해 1260원 후반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데 제가 지금 시간대 보니까 마감은 1276원에 됐고요. 네.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 약세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주 알트코인 대규모 락업 해제, 약 3억 7천만 샌드, 1억 9천만 BIT 등. 이게 락업이라는 게 보니까 코인을 발행할 때 가상 시장이 유통되지 않도록 묶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보니까 블록체인 용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락업이라는 게 주식하고 비교해보면 주식은 뭐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는 보호예수라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토큰 언락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주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샌드, DYDX, BIT, AP 등 대량의 토큰이 락업 해제된다고 합니다. 샌드는 더 샌드박스,
약 2억 5,800만 달러 상당, 전체 공급량의 12.419%, DIDX 금액은 약 1,624만 달러 상당의 공급량은 0.652%라고 하네요. 보면 밑에도 이렇게 코인들이 있죠. 락업 아까 언급된 코인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샌드박스를 한번 보시면 선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이제 나중에 알 수 있고 미리 이렇게 빼놓은 것 같아요. 뭐 이거 거래량 터진 건 이렇게 매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에이프 코인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갤럭시, 이거는 발행한 지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2030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 5조 달러, 한국 특허 출원 건수 전 세계 3위. 대단한데요. 지난 21년부터 세계적인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른 엄청난 자금이 메타버스에 투자됐다. 하지만 아직은 메타버스의 기술적 완성도가 낮고 활용도 역시 높지 않아 관련 주가가 떨어지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인기도 주춤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에서 2030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 5조 달러로 달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포브스는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 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가 그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연도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페이스북이었죠. 유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과 가상현실 VR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네요. 메타는 메타버스 사업 부분인 리얼리티 랩스가 작년 안에 137억 2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멈추지 않다고 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의 기업은 디지털 프로젝트 협업 및 작업을 위한 메타버스 관련 언어 환경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4개월 만에 메타버스 개발을 잠정 중단하고 100여 명의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이건 좀 안 좋은 소식 같네요, 보니까. 포브스는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서 메타버스, 기업용 메타버스, 웹3와 탈중앙화,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 VR, 고급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술 등 메타버스의 5대 트렌드도 제시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전 세계 3위. 최근 10년간 메타버스 관련 특허 출원인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미국이 17,293건으로 35.9%로 1위, 중국이 14,291건 29.7%로 2위, 그 뒤에 이제 한국이 7,808건 16.2%로 순위였는데요. 한국도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부터 20년까지 글로벌 특허 다 출연 기업 순위에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3위, LG전자가 10위 했다고 하네요. 21,468달러 가격 방어 주목, 보수적 대응 필요. 차트가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시장에 변동성을 준 경제 슈퍼는 없었으나 실적 발표 과정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나자 미 증시와 암호화폐가 약세를 보였다. 기대 인플레이션 증가도 약세 원인 중 하나라고 하네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을 종합해보면 아직 긴축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월 고용보고서 발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최근 FOMC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와 비슷한 입장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고용시장 강세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디스인플레이션이, 제가 표를 이렇게 하나 가져왔는데,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천천히 하락을 하고 있는, 어디쯤인지 모르겠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고집 좀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꼭 2%를 도달하려고 하는지 굳이. 송승재 애널리스트는 주봉 마감 기준으로 21,468달러를 이탈하지 않으면 재빠르게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하로 마감할 경우 추가 하락에 주의해야 된다고, 조정 추세가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네요. 지지해야 되는데 못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는 올해 상승 랠리에 대한 중간값은 19,854달러라고, 해당 가격 이하로 마감되면 중장기 관점에서 쌍바닥으로 추세가 진행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나타낸 그래프인가 본데요. 송승재 애널리스트는 현재 21,468달러에서 1차 가격 방어가 나타나고 있고, 해당 가격으로부터 2847달러까지 강한 지지 매물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기인가 보네요. 현 위치부터는 매도 관점보다는 각 지지 구간에서 가격 방어를 확인하고, 가격 방어가 된다면 신규 정략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이번 주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등 인플레이션 관련 경제지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변경된 산출 방식으로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송승재 애널리스트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른 변동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